자, 520회 GTF 독해 전체 파트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수업 중에처럼 상세 강의가 아니라 약식으로 간단하게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독해 역시 요즘 독해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2024년 GTF 독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일대기. 피터 벤처리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53번 문제는 늘 연습했던 거, 이 사람이 무엇으로 가장 유명한가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마침표를 중심으로 구획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약식 독해,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유기적 연결 개념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미국의 이제 작가랍니다. 또 시나리오 작가, 또 뭔가 해양 활동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이야기죠. 베스트셀링 노벨, 이 소설, 여러분 조스라는 소설 그 영화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소설로 이제 잘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거보다는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famously가 나오죠. 그의 작품 중 몇 개는 이제 유명하게 바로 adapted 돼 있다는 이야기죠. 요거 우리가 파워보카, 김태동 GTF 파워보카하고 기출 6회분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제 O가 들어가면 adopt는 채택하다, 뭐를 입양하다는 뜻이고, 중간에 이렇게 A가 들어가면은 적응하다는 뜻이죠. 글쓰기에서 적응하다는 것은 제가 각색하다라고 해석을 했겠죠. 그 다음에 be adept at은 be good at 뭐뭐에 능숙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개 잘 구별됐죠. 그래서 그의 작품 중에 일부가 유명하게 영화로 각색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서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에 대한 단서였는데, C 문항에 보면은 이 작가의 인기 있는 이 소설이 영화로 되었다, 각색이 되었다, 영화로. 그런 패러프레이징을 찾아낼 수 있었죠. 정답은 C였고, 이 54번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유기적 연결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벤처리의 아버지는 왜 그가 바로 매일 글을 쓰도록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벤처리의 아버지는 그가 왜 매일 글을 쓰라라고 말했을까? 그게 일단은 여러분들 구획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둘째 단락은 좀 읽을 거리가 많았었습니다. it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ways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first 끝나고, 그 다음 네 번째 day,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이 여기 writing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문장 magazine. 그래서 6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전체 이제 유기적 연결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이 피터 벤처리는 한때 어떤 인터뷰에서 데디아를 말했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단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재정적인 straight는 해협이란 뜻이고, shore는 여울이죠.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는데, 또는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그런 여울, 또는 배가 지나가는데 해협, 이건 어떤 난간이 되는 겁니다. 재정적 난간,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에? 바로 글 쓰는 삶의 그런 재정적 어려움을 그의 아버지는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discourage A from B, 그가 그것을 그만두도록 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글 쓰는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생계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만큼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또 여기서 단서가 되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recognize, 인식을 했었을 때, 뭐를? 그 아들의 10대 글 쓰는 관심에 있어서 그런 깊이를 인식했었을 때, 10대 시절에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글 쓰는데 관심을 보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이제 지켜보고, 그래서 뭐를 해주느냐면은, 이 subsidize는 뭔가 보조금을 주다라는 뜻인데, 뒤에 보니까 summer job wage가 나오죠. 여름 동안에 어떤 일자리 어떤 거를 만들어주고, 그게 wage, 급여를 갖다가 이제 아버지가 제공했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어떤 일자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 마련해주고, 거기다 이제 돈을 제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또 단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아들이 이제 하나의 의무를 가졌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4시간 동안 이제 혼자서 앉아 있든지, 혹은 1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라는 이야기죠.
어느 것이든지 이제 먼저 그게 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단서가 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 방학 이후에 그의 아버지는 바로 그가 매일 이제 글을 쓰라라고 말했다. 요거 요 문장만 가지고는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맥락을 끌고 와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왜 이제 아들에게 매일 글을 쓰라라고 이제 말했을까요? 그 다음 보면은 이러한 이제 가제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는 be interesting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데 confirming 확인하는데 뭐를 그의 아들의 commitment의 뜻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이란 뜻도 있지만 헌신 여기서는 헌신이겠죠. 글 쓰는데 그 아들의 헌신을 확인하는데 아버지가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연결 개념을 이해했을 때 벤처리의 아버지는 그가 왜 매일 글을 쓰라라고 말했을까요? 본인은 글 쓰는 직업의 생계가 굉장히 생활하는 게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10대 시절에 보니까 글 쓰는데 너무 아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차피 이 직업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한번 끝까지 인내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여름에 이제 이제 여름 시기에 이제 과제를 한번 내줬는데 그 과제를 잘 이수하는지 또 지켜봤고 그리고 또 이 방학 이후에도 이제 매일 글을 쓰라라고 또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제 과제 지시를 통했을 때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이 글 쓰는데 뭔가 헌신하고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결국은 바로 이 정답을 빌어보셔야 되는데 그가 생계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매일 글을 쓰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글 쓰는 직업으로 생계가 어려웠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그러나 이제 아들이 그래도 10대 시절에 이 열정을 막 보이다 보니까 과연 얘가 평생 이 글 쓰는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는 이야기죠. 그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방학 이후에도 이제 매일 글 쓰는 거 또 과제를 냈는데 또 해내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글 쓰는데 뭔가 헌신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은 얘가 이제 이런 일을 과제를 이수하면서 뭔가 앞으로 이 밥벌이로서 생계로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GTF 독해가 7개 각 이 파트별 7개 중에서 보통 별표가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 중에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5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서 별표 문제가 3개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풀겠습니다. 요거 앞에 거는 53번하고 54번은 선생님이 오늘 그 단톡방에 올려놨는 거예요. 네. 네, 요거 활용하시고. 자, 55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 단어 동요도 있으니까 네. 별표하겠습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어, 비는 음. 어디에서 발견됐냐? 어, 영감을 그 책으로부터. 그 책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자, 번호 적어야 됩니다. 네. B는 어디에서 영감을 발견했나? 그의 책으로부터. 책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책에 대한 영감을 이렇게 되겠죠. 그 책에 책에 대한 영감을 벤츄리는 어디서 발견했냐? 책에 대한 대한. 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까 전에 이거 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 네. 필요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빨리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다 싶으면 그냥 대충 독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가볼까요, 이제? 비는 거주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 그는 지역의 거주자였었다. 뒤에 거주자. 그러면 읽으면 안 돼. 거주자 이야기인데 갑자기 뭐 책에 영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느 지역의 거주자였다. 그럼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네. 이해했습니까?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잘하셨네요. 그는 어, 영감 받았다. 그렇지. 뭐하러? 어, 조스. 조스 쓰는 거에 영감 음, 받았다. 음.
상어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어 이야기, 이 그는, 부분. 그가 라이프 가드는 안전 요원이란 뜻이에요. 네, 안전 요원으로부터 그가 heard, 들었던 그 상어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동안에 이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 안전 네, 요원이 많았는데 그 안전 요원으로부터 많은 상어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네, 듣고 아, 이 조스라는 이 글을 쓰는 걸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문제 네. 다시 가보세요. 벤츄리는 어디서 책에 대한 영감을 받았어요? 자, 이거 요약해 보세요. 일단 답을 찾으라 하지 마시고 요약해 보세요. 어디서 영감을 받았어요? 휴가지에서 어, 안ton 요한한테 어. 상어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영감받았다. 그렇지. 그 이야기 소스를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바로 글을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B 부분 해석해 보세요. 다, 다양한 글로부터 기사. 다양한 기사를 위해서 연구함으로써, 그렇지. 이게 지금 위에 녹색 있는 거하고 이게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어, 어, 조금, 네, 조금요. 지금 이 부분하고 이게 지금 매치가 된다고 생각되세요? 여기 기사라면은 안전요원이 쓰는 걸 말해요? 아니면은 기자가 쓰는 게 돼야 돼요? 기자? 기자, 신문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이거는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답이 단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네, 일단 영감은 이러한 것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지금 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 유기적 연결. 시작. 유기적 예, 그 연결. 다음 문장을 읽어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네. 해석해 볼까요? 한편, 음, 뭐, 한편, 집에서, 집에서, 직장 직장으로 통근하는 동안에, 동안에 어, 비는, 뉴스, 신문, 신문을 유지했다. 신문 클리핑을 캡트했다. 우리가 키핑한다, 보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신문에 여러 기사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뒀다는 이야기죠. 뭐에 뭐, 관한 음, 상어 상어 사이트, 받는 상어, 거, 상어를 상어를 목격한 거, 사이팅, 목격한 거. 목격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사 이게 쪼가리 같은 거를 어디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놨어요? 지갑에다가. 자, 지갑에. 자, 이제 이 두 개 유기적 연결해 보세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네. 맨츄리는 그 책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얻었어요? 자, 이거 요약부터 해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어, 휴가지에서 안전요원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상어를 써는 상어 조스를 영감을 받았는데, 그렇지,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렇지. 그 뉴스에 나왔던 것들을 잘 보관하고, 그 음, 상어를 음. 목격한 그것들을 지갑에 이렇게 넣어둠으로. 그렇죠. 신문 이렇게 그 부분을 오려가지고 상어 목격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보관을 했다. 그걸 모아서 이 글을 쓰는 바탕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기사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함으로써 그 다양한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상어 목격한 이야기 맞죠?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었다? B가 답이었다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네, 네네. 아까보다 좀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진짜 좋아졌어요. 자, 그 다음 56번 역시 별표. 자, 해석합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네. 이거 지금 동의어가 있잖아요. 네. 요 부분 문맥적 동의어. 자,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음, 그 이후에 그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뭐 했다?
그 원래 이후부터 safe는 형성시키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뭐 시키다? 형성시키다. 다시 문맥적 의미 다시 해석해 보세요. 시작.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영화로 뭐 했다? 영화로 형성시켰다. 그렇지, 형성시켰다. 그럼 형성시켰다의 문맥적 동의어가 뭘까요? 정답. 뭐 했다? 이야기를 뭐 했다?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렇지.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잘했어요. 자, 56번 해석해 봅니다. 시작. B는 음, 무엇을 원했냐? 탐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했냐? 조스를 썼을 때. 음. 조스를 writing 썼을 때 바로 무엇을 탐험하기를 원했느냐.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시작. B는 무엇을 원했냐? 음. 탐구하기를 조- 원했느냐. 뭐 할 때? 탐구하기를 원했냐? 음, 탐구하기를 원했냐? 음. 조스를 썼을 때. 그렇지. 조스를 썼을 때 벤처리는 무엇을 탐구하기를 원했느냐.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적어놔야 되겠죠. 56번. 번호를 항상 달아놓으시고 탐험하기 위해 무엇을 원했나? 조스를 쓸 때 무엇을 탐험하기를 원했냐? 다시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조스를 쓸 때 어떻게? 조스를 쓸 때 무엇을 어허 무엇을 탐험하기를 하기를 원했냐? 그렇지 원했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탐험하기를. 탐험하기 위해 무엇을 원했나가 아니라 조스를 쓸 때 무엇을 탐험하기를 원했나. 이게 아까 전에 해석을 잘 해놓고 옮겨 적을 때 이렇게 엉터리로 다시 적어 보니까 이 찾기가 힘들잖아요. 정확하게 옮겨 적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을 포착해서 우리가 독해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제 말 이해했나요? 네, 자, 지금 이게 내용이 길어요. 자, 내용이 지금 길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근접된 부분에 색칠이 잘 되는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여기라고 색칠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왜 여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상어란 얘기가 나오고 음. 데미지가 나와서요. 그러나, 잘못했어요. 이 부분 잘못됐고, 자, 다시 처음부터 가봅시다. 시작. 자, 다시 해석을 기억해 놓으세요. 해석 어떻게 된다고? 무엇을 탐험하기를 원했나? 조스를 쓸 때. 됐습니까? 네, 조스를 쓸 때 무엇을 탐험하기를 원했나? 요거 항상 보고 계셔요. 네, 가볼까요? 네. 하나의 특정한 그 아이디어는 몰라요. 그냥 했다. 넘어가 버리세요. 쭉쭉 가, 저처럼 이렇게 가버리세요. 끊었을 때, 조스 쓸 때 무엇을 탐험하기를 원했나?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단어라도. 안 나왔죠? 네.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크루징에서 게임, 게임을 위한 고기를, 저는 그냥 이렇게 쭉 끄봤는데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문제. 시작. 1960년에 음, 읽어져 왔다. 그 음, 스토리가 읽어져 왔다. 여기도 음. 여기고 그 호이아의 어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읽어왔었다. 근데 어떤 어부인데요? 어, 이 사, 정도 무게의 백상어죠, 백상어. 맞습니까? 네, 백상어를 잡았던 그 어부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왔대요. 뭐, 이거 조스 쓸 때 무엇을 탐험이라고 원했나? 이런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여기에 지금 독해 동의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네, 무슨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문맥적 의미. 그래서 이 동의어를 맞춰야 돼요. 네. 시작. 그 이야기는 오브 어,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계속 가야 되죠. 뒤에서부터. 네, 뒤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큰 상어의 큰 상어를 잡 포획, 잡았던. 한 그 포획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음, 구체적으로 접근되었다. 있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 기사 어, 프로듀서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프로듀스에서 접근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요? 연락이 닿아졌다는 이야기죠. 접촉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네. 됐습니까? 네. 이건 이해돼 있죠? 네. 자, 이제 기사 프로듀스들에서 이제 막 접근됐어요. 이 이야기, 큰 네. 상어 잡아낸 이야기. 근데 아직 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알았어요. 뭐 탐험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무엇을 탐험하기 원하냐 안 나왔죠, 아직? 네. 네, 계속 갑니다. 그는 컴바인드 이렇게 어, 결합했다. 결합했다. 그 생각을 생각을 combine A with B, A와 B를 결합하다. 따라하시고 시작. A와 A와 B를 뭐하다? B를 결합하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 생각을 뭐와 결합을 했어요? 아이디어와 결합했다. 어떤 아이디어예요? 보고서 그 지역 사회의 보고에 대해 리조트는 휴양지. 휴양지고 커뮤니티는 지역사회 맞아요. 네. 휴양지 지역사회의 그 생각과 그 생각을 결합시켰대요. 자, 뒤에 구체적으로 보려 하지 말고. 네. 자, 대충. 길어요? 어쨌든 이 뒤에까지 몰고. 자, 그 다음에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데미지 피해가 그 상어 피해가 되었다. 여기까지 얘기 되죠. 됐다음에 상어 그 피해가 can inflict, 가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어디에? 상어 데미지가 어디를 가할 수 있어요? 작은 지역사회. 됐나요? 아, 네네. 네, 그럼 that부터 여기 커뮤니티까지 묶어줘야 돼요. 그 생각이 퍼멘트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fermented라는 단어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이게 발효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물스물 생각이 계속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자, 이 지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색칠해 볼게요, 그러면요. 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별표 두 개입니다, 이거. 이거 모른다 카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의 생각이 그 음, 상황에 대한 그 생각이 음, 결국은 작은 그 지역 사회에 음. 피해를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렇죠. 상어 데미지, 피해가 그 작은 지역사회에 인플리트, 가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스물스물 발효되어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계속 있어 왔었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제 문제가 뭐예요? 벤츄리는 이 조스를 썼을 때 무엇을 탐험하기를 원했을까요? 내용에. 그게 바로 뭐예요? 작은 섬 가까이에 있는 상어의 사회적 영향력. 시작. 작은 섬 처음에 가까이에 있는 뭐에 상어의 어떤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 사회 그 사회적 영향이 어떤 건데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작은 마을에. 이해했나요? 네. 이 부분 맞아요. 이 부분 지금 단서가 되는 부분 맞거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이 부분 다 단서가 된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다음 57번 마지막 B는 무엇을 했냐? 그의 후년 말년에 후년에 말년에 무엇을 했느냐? 그럼 당연히 글의 인물 일대기에서 마지막 단락이겠죠. 말년에 무엇을 했느냐니까. 이 단서 너무 잘 잡으셨는데요. 이거는 유기적 연기랑 이 부분 해석만 잘하면 됐을 것 같은데요. 잘하셨어요, 이 부분.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그는 보냈다. 음, 말년을 그렇죠. 보냈다. 말년을 뭐 하는데? 어, 대응하면서 보냈다. 그래, counteracting 대응하다 잘했고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인식에 대처하면서 음, 보냈다. 그렇죠. 상어에 대해서. 자,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A 이거 해석해 볼까요? 상어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터뜨리는 거. 이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 이해하셨어요? 네. 대중의 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맞대응한다라는 것은 그걸 뒤집으면 상어에 대한 긍정적 그런 정보를 확산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네. 좋습니다.